처음에 함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함수는 우리가 펑션이라고 하는데, 펑션의 정의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함수에 대한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많이 적용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여러 가지를 다뤘을 텐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앞으로 한 학기 내내 우리가 함수들에 대한 어떤 성질, 그리고 뭐 극한이랄지, 미분과 적분 등등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들이 어떤 성질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함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F라는 기호로 많이 쓰죠. F도 쓰고 G라는 기호도 쓰고 뭐 H라는 문자도 쓰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우선 X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F라는 함수에다가 넣어주면 그 결과물로서 fx라고 하는 아웃풋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X를 우리가 보통 베리어블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변수라고도 해요. 그죠? 변수라고 하고 이 변수가 f를 통해서 fx라는 새로운 함수 값으로 대응이 되는 거죠. 대응하는 규칙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아래에 보면 함수의 정의가 있어요. 자, 정의 definition에 보면 함수는 집합 D의 각 원소 X에 대해 집합 E에 속하는 단 하나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규칙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도메인이라고 하는 정의역의 하나의 원소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E라고 하는 것이 치역이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하면 치역에 속하는 원소 fx에 대응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 대응 관계를 알 수가 있죠. 일단 우리 책에서는 D라고 하는 거를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메인은 이제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집합이고, 그리고 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레인지라고 하는데 치역이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f는 이 도메인 D에서 E라고 하는 레인지로 대응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도메인 안에 있는 원소들을 보면 D 안에는 지금 X도 있고 A도 있죠. 그리고 X도 A도 아닌 어떤 원소가 하나 있어서 어딘가로 대응이 되고 있어요. 대응되는 것을 지금 화살표로 표현을 해놨는데 X가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보면 X는 여기 보면 fx에 대응이 되고 있죠. 그래서 x라는 녀석이 f를 통하게 돼서 fx가 되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원소는 f를 거쳐서 fa가 되었다. 이렇게 대응되는 규칙을 우리가 함수 f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림 위에서 보면 이제 도메인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2차원 평면을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함수라는 녀석을 그래프로 그리면 대략 이런 모양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존재하는 x축의 영역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고 y축의 영역을 레인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있는 x의 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자, x축은 이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이 포인트까지 해서 요만큼의 범위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범위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y의 범위는 y의 값이 지금 칠하는 이 값부터 해서 위에 있는 이 값까지 요만큼의 값의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레인지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접할 때 이 함수의 도메인이 어디인가, 레인지는 어디인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함수를 우리가 정의하고 연산을 할 때 정의되지 않는 영역에서 그 함수를 고려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을 또 보면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는데 x에 대응하는 fx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2차 평면상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1에 대응하는 함수의 값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F1, 1에 대응하는 값이니까 F1이라고 쓸 거고, 2에 대응하는 값도, 자, 대응시켜보면 여기에 F2라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의 값 x에 대해서도 대응되는 값을 살펴보면 f의 x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2차 평면상에서 봤을 때는 그 값에 대응하는 값이 결국에는 이 x값에 대응하는 함수까지의 길이에 해당이 돼요. 높이로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함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볼게요. 예제 1번에 보면 함수 f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f1과 f5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간단하죠. 1에 대응하는 값이 뭔지, 5에 대응되는 값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 1하고 5라는 값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도메인의 원소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x값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지금 선택한 거예요. 1하고 5라는 두 개의 x값에 대응하는 함수값 f1과 f5는 뭐냐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1이라고 하는 x값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한번 보죠. 함수값은 뭐냐면 대응되는 요 그래프 위의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지금 한 눈금이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요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높이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F1은 값이 3이고 F5는 얼마일까요? 5라고 하는 값이 X축상에서 지금 요 정도에 찍히겠죠? 5라고 하는 값. 그럼 5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보면 대략 여기에 찍히게 돼요. 근데 지금 눈금과 눈금 사이에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한 값을 모르죠? 그래서 f의 5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것을 정확히는 표현을 못하니까 대략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물결무늬 두 개를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등호가 아니라 어떤 근사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서 지금 0이라고 하는 x축 아래에 있는 값이 되니까 이 아래로 가면 한 눈금이 마이너스 1이고 그 아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반 이상은 지나간 것 같으니까 한 마이너스 0.7 정도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마이너스 0.6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의역하고 치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붉은색 그래프가 존재하는 x의 영역과 y의 영역을 우리가 기록을 해주면 되는데 x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그래프를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자, x는 처음 시작하는 값이 0점이죠. 0에서 시작해서 x가 존재하는 구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자, x가 있는 정의역은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자, 정의역은 0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가 5였으니까 7까지네요. 그래서 0부터 7까지. 근데 0과 7을 포함하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0에서 7까지다 라고 해서 이렇게 패구간으로 표현해 주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썼을 때는 이거를 closed interval 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패구간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이 그래프 상에서 이 그래프의 그림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고 7에서의 함수값도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0을 제외하고 7을 제외한 이런 오픈 인터벌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개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폐구간으로 표현할 것이냐, 개구간으로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는 폐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과 7에서의 값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레인지는 어떻게 될까요? 레인지는 우리가 치역이라고 했고, 치역은 y 값이 존재하는 범위를 얘기하니까 y가 지금 이 y축상에서 높이가 최대가 되는 값은 4인 포인트가 되는 거고 제일 작은 지점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폐구간으로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집합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자, 정의역을 우리가 앞에서 우리 책에서는 D라고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D는 자, X들의 모임이에요. X의 공간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로 표현하면 X들이 다 모여 있다. 근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X들이냐? 0부터 7 사이에 있는 X들의 모임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 우리가 이 집합 기호를 쓸 때는 여기 바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such that이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있는 이 문장을 만족하는 x들을 다 모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을 다 쓰는 것이 좀 귀찮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호로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이용하고 이런 기호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집합 기호로 표현해 주는 것이 더 명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치역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호로 표현해주면 앞에서 2라고 하는 집합 기호를 썼죠. 그래서 치역은 어떤 모임이냐면 y가 모여있는 집합이죠. 그래서 y들의 모임이고 어떤 y가 모여있느냐라고 표현해준다면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에 있는 y들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표현 방법은 여러분이 이렇게 뭐 폐구간 또는 개구간 이렇게 괄호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집합 기호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제 함수들을 살펴보기 앞서서 조금 더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제 1차 함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1차 함수는 우리가 보통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여러분이 배웠을 텐데, 직선은 사실 많은 종류가 있죠. 뭐 지금 예제 1번처럼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 또는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y는 mx라고 하는 직선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1번에 보면 이 함수는 y는 x다라고 하는 직선인데 우리가 y라고 하는 것은 보통 fx라고 쓰기도 하죠.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양쪽 화살표라고 쓸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을 의미를 하는 거죠. 같은, 그러니까 동치라는 뜻이에요.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하고 fx는 x라는 이 함수하고 같은 의미.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대응을 시켜보면 앞에서 이제 함수는 대응시키는 규칙이라고 했으니까 x가 어떤 값일 때 이 y 값이 얼마가 될 것이냐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함수 y는 x는 x가 y랑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x가 만약에 0.5다. 그죠? x가 만약에 0.5다. 그러면 그 0.5에 대응하는 값도 얼마가 돼야 된다?
즉 y는 x라고 했으니까 같은 값에 대응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점에 찍히게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x가 1이다. x가 1이다. 라고 하면 그 1에 대응하는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y 값이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x든지 간에 y랑 다 똑같은 값에 대응이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0.5다. 그러면 그때 대응되는 y 값은 마이너스 0.5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y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x들을 다 대응을 시켜보면 결국에 모든 점들이 쭉 대응이 되면서 직선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선을 연결을 해보면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직선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제시된 것처럼 y는 x라고 쓰던지 아니면 fx는 x라고 쓰던지 이런 표현 방법으로 이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에서 보면 y는 mx다라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표현해 보면 m을 우리가 보통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기울기가 뭐냐면 이제 m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강의한 강의 노트에 보면 이렇게 노트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사항, 그런 것들은 간단히 메모한 걸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노트란 표현은 수학책에 가끔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호를 보면 그냥 내가 알아야 되는 사항이구나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은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울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직선이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가를 의미를 하죠. 여러분이 어떤 언덕을 올라가거나 산을 올라갈 때 경사가 가파르다, 기울기가 급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할 거예요. 그 기울기는 얼마나 이것이 X축에 가까운지, 뭐 Y축에 가까운지,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학적인 정확한 의미는 기울기를 우리가 X축 사이의 변화량 분의 Y축 사이의 변화량으로 표현을 하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지금 우리 첫 번째 예제에서 보면 X가 예를 들어서 0에서 1로 변화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0에서 1로 변화했으면 x의 변화량은 1에서 0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0이 되고 y상의 변화량은 0에서 만약에 1로 변화했다. 그러면 역시 1-0가 되겠죠. 그러니까 x가 0에서 1로 변화했을 때 y도 0에서 1로 변화하니까 1-0분의 1-0.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기울기 값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바로 이 x라고 하는 변수 앞에 써져 있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y가 2x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y는 2x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x가 만약에 1이 됐다. 그럼 그것에 대응되는 y-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0.5다. 그럼 그것에 대응하는 값은 x에 0.5를 넣어주면 y-값이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대응이 될 거고 x가 0이 되면 y는 또 0이 되겠네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0.5일 때는 y-값이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주면 역시 자,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울기는 얼마냐? 지금 이미 얘기했지만 x 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럼 이것의 기울기는 2가 될 텐데 이걸 또 따져보면 m은 자, x가 지금 0에서 1까지 변화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0에서 1까지 변화할 때 y-값은 지금 0에서 2까지 변화한 셈이죠. 그 x의 변화량은 1에서 0을 뺀 거, 즉 1만큼 변화했고 y는 0에서 2까지 변화했으니까
2-제로가 돼서 2만큼 변화하겠네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그 비율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차 함수, 즉 직선으로 표현되는 형태는 y는 m 곱하기 x의 형태로 표현하면 된다. 그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x축으로 또는 y축으로 평행이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다음 절에서 볼 거고 일단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2차 함수는 제 말 그대로 x의 차수가 2차인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 앞에서는 1차 함수였는데 x에 다 차수가 1차죠. x의 1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제곱은 그 제곱식을 생략하고 x만 이렇게 변수만 써주니까 이것은 1차고 2차 함수라는 거는 여기 차수가 2차, 그러니까 2인 걸 의미하고 3차 함수면은 y는 x의 3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또 뭐 x의 n제곱 이렇게 하면 뭐 n차 함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를 한번 보면 y는 x제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역시 함수기 때문에 대응 규칙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0일 때 y가 얼마냐? 한번 생각해 보면 x가 0일 때는 y도 0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이 되고 x가 1일 때는 어디에 대응이 되나요? x가 1일 때는 1의 제곱이니까 역시 1에 대응이 되겠죠. y 높이 값이 1이 되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그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1에 대응이 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나머지도 한번 쭉 대응을 해보면 2분의 1일 때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되는 이런 값이 되고 2분의 1일 때는 그것의 제곱이니까 4분의 1로 대응이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0.5일 때도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0.5의 제곱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돼서 4분의 1에 또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는 값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 이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x축을 0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죠. 2분의 1일 때 대응되는 값하고 마이너스 0.5일 때 대응되는 값하고 대칭이 된다는 것. 그렇죠? 왜냐하면 부호가 제곱이 되면서 여기 제곱이 되면서 부호 값이 마이너스 제곱이 되면서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에서 마찬가지로 x제곱 앞에 m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가로 해서 곱해주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똑같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똑같은 그림에다가 우리 y는 x제곱을 그래프로 표현했는데 여기에다가 y는 2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그대로 그려보면 자, x가 1일 때 어디에 대응이 될까요? x가 1이 되면은 여기에 1이 들어가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1일 때는 2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이니까 2배가 돼서 여기 어딘가에 2라는 값에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전체가 2가 되니까 여기에 대응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0.5일 때는 얼마가 될까요? 0.5일 때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에 2배를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4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의 대응이 되겠네요. 그래서 0.5일 때에는 2분의 1의 대응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5일 때에도 대응되는 걸 보면 여기 어딘가에 대응이 되겠죠. 즉 2분의 1의 대응이 되겠죠. 2분의 1이 여기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되고 0일 때에는 역시 0의 대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쭉 연결을 해주면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만 그려봤는데 예를 들어서 y가 10x 제곱이다. 앞에 숫자가 커졌다. 그러면 어떻게 모양이 변형이 될까요? 그렇죠? y가 y축이 2축이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점점점 이렇게 날씬해지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작아진다면, 즉 1보다 작아지는 숫자, 비율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0.5가 곱해진다거나 0.7이 곱해진다거나 하면 이것이 X축에 더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눕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아주 비슷해요. 곡선을 이루지만 Y축에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X축에 가까워지는지. 그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된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는 이제 예를 들어서 1일 때 보면 자, 1일 때 한번 체크해 볼게요. 1일 때 보면은 3에 대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사실 어떤 함수냐면 y는 3x제곱을 그린 거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 3번에 보면 지금 이 똑같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x-a가 x 대신에 들어가 있고 b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평행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이 평행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절에서 같이 보도록 하고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y는 x제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곡선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여기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y축에 더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x축에 가까워지는지를 결정해 준다. 자, 그러면 예제 2번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자세한 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어렵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대응하는 규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씩 대응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A번에 보면 일단은 A번은 1차 함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왜냐하면 x의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한다. 그리고 1차 함수는 우리가 앞으로 리니어 펑션이라고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리니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차식을 의미를 하는데 그 라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선을 의미하는 거니까 선으로 표현되는 함수를 리니어 펑션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B번에 보면 B번은 이제 x제곱, 즉 2차 함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2차 함수는 우리가 quadratic function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를 거니까 앞으로 이런 단어를 쓰면 1차 함수구나, 2차 함수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고 A번에서 보면 A번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A번은 자, 하나씩 대응하면 되니까 x가 0이다. 그러면 y는 얼마가 될까요? 이 fx는 우리가 함수값으로서 y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대응하면 되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2에서 1을 빼니까 1이 되겠네요. 1을 지나고 x가 2일 때는 얼마가 되죠?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점을 그렸을 때 이 사이에 있는 어떤 모든 실수들에 대해서도 다 대응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쭉 이것을 이어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형태의 직선이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쭉 직선으로 그리면 되고 이 직선이 어떤 범위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한다면 정의역도 계산할 수가 있고 치역도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 파란색 직선이 존재하는 x의 범위. x는 우리가 지금 제한하고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x는 모든 실수 영역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x는 어떤 모임이냐면 전체 x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즉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 사이에 있는 어떤 모든 실수들이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r을 두껍게 쓰는 형태로 실수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 실수 전체. 그래서 여기 r이라고 하는 기호는 리얼 넘버를 의미를 하고 이렇게 기호로도 쓰죠. 그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요 그래프가 존재하는 y-값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데 치역은 y가 어떻죠? 지금? 우리가 x들을 모두 다 대응을 해본다면 y의 범위도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y의 범위 역시 실수 전체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B번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B번은 우리가 이미 위에서 한번 같이 그려봤죠.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x가 역시 뭐 0일 때도 0.5일 때도 1일 때 뭐 마이너스 0.5일 때 하나씩 다 대응을 해봤지만 모든 실수 영역에서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번, B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메인은 실수 전체다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되나요? 자, 치역은 y가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 보면 특이한 것은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x축 아래에는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y가 있는 공간이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만 있으니까 y의 범위는 0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위로 펼쳐지는 그래프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의 범위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역은 0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무한대라고 하는 이 기호는 말 그대로 기호고 엄청나게 큰 숫자를 의미하는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무한대 기호에는 이렇게 폐구간이라는 표현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개구간 괄호를 써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도메인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앞에서처럼 집합 기호로 표현해도 되고 실수 기호로 표현해도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표현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B번에 그럼 요 치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 0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쓰거나 아니면 집합기호로 쓴다면 y를 모아놓았다. 그런데 y가 0보다 큰 실수다. 근데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라는 기호를 써서 집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에 보면 fx는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이고 h가 0이 아닐 때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를 계산해라 라고 했는데 자, f가 지금 문제처럼 주어져 있어요. 이 f는 어떤 함수냐면 최고로 높은 차수가 2차
여기 보이죠? 2x제곱. 2차기 때는 역시 쿼드래틱 펑션, 2차 함수가 될 거고, 이때 이 부분을 계산해라 라고 했는데, 함수라고 하는 것은 대응규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a 더하기 h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변수가 돼서 x 대신에 대입이 되면 돼요. 우리가 f의 1을 구해라 라고 하면 주어진 함수에 1을 대입했고, f의 5를 구해라 라고 하면 5를 대입을 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f의 a 더하기 h를 구하려면 f라는 식에 이 a 더하기 h를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역시 fa를 구하려면 f에다 a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하나씩 쭉 넣어보면 되죠. 그래서 f의 a 더하기 h를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5 곱하기 x 그러니까 a 더하기 h가 대신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바로 f의 a 더하기 h가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f의 a를 뺀다. 자, 그러면 x 대신에 a가 들어가는 값이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분자에 있는 텀을 정리를 해주면 자, 2 곱하기 여기 제곱식 우리 풀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2ah 더하기 h의 제곱 그리고 여기도 다 풀어서 써주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h 그죠? 그리고 더하기 1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 자, 분배해서 넣어주면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5a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5a도 없어지네요. 그죠? 부호만 다른 것들은 없어지고 그리고 앞에 여기 분배했을 때 2a 제곱하고 마이너스 2a 제곱도 없어지죠. 자, 그래서 남는 식을 써주면 h분의 여기 이렇게 두 개 분배한 것만 남고 그러니까 2 곱하기 2ah인가요? 그래서 4ah네요. 4a의 h 그 다음에 2h 제곱 그리고 남은 거 마이너스 5h 그리고 문제 가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h가 0이 아닐 때라고 했어요. 그럼 0이 아닌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 h로 분모 분자를 다 하나씩 나누어 주면 남는 것은 4a 더하기 2h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대응규칙이기 때문에 주어진 값, 변수를 넣어서 결과물을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에 보면 자, 각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일단 A번에 보면 fx가 루트 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고 두 번째는 gx가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A번에서 보면 A번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A번은 무리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B번 같은 경우에는 유리함수라고 해요. 유리함수는 특히 레셔널 펑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 A번 같은 경우 이렇게 루트라고 하는 요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하는데 x라고 하는 변수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씩 넣어서 그림을 한번 그린다고 상상해 볼게요. 그래프를 그릴 때 자,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y가 루트 x 더하기 2다. 그러면 x가 예를 들어서 2가 되었다.
x가 2면은 y가 어떻게 되죠? 대응시켜보면 2 더하기 2가 되면서 루트 4가 되고 루트 4는 2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2일 때는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y가 x가 예를 들어서 7이다. 그러면 7이 들어가면 루트 9가 되고 값이 3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x가 7이라는 값일 때는 y 값이 3이 될 거고, 그리고 x를 점점 늘려서 커지게 만들어도 근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이 이제 계산이 될 텐데, 어쨌든 x가 이렇게 2에서 7로 변화하면 y 값도 커지겠죠. 그래서 증가를 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만약에 x가 0일 때는 y 값이 얼마냐? x가 0일 때는 얼마가 되죠? y가 루트 0 더하기 2가 돼서 루트 2가 되니까 루트 2는 2보다 작은 값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대략 여기에 찍힌다라고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될 거고, 0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도 우리가 쭉 대응을 해보면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만약에 y가 x 더하기 2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x 더하기 2인데,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얼마가 될 때 x가 무엇이 될 것인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었다. 그러면 전체 값이 0이 되면서 그냥 0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가 될 때는 y가 0이 될 거예요. x축상에 있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려지게 될 거고,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해보면 이제 다 우리가 대응은 못하니까 모양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식의 어떤 곡선을 그리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일 때라고 했는데, 이게 좀 중심축이 안 맞긴 하지만 대략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2일 때 우리가 지금 0이 된다고 했었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x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y가 마이너스 x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 4를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근호 안에 어떤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간 숫자가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허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근호 루트의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무리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물론 x가 뭐 0보다 작은 지금 이런 상황도 사실은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다시피 x가 여기 더해진 2라는 숫자보다 음수를 취했을 때 더 작아지게 된다면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되면서 허수가 돼버리니까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실수에서만 정의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있는 x 더하기 2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 값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정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 루트 안의 부호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허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안의 부호를 우리는 이 전체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a번 같은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이렇게 루트 안에 있는 값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것을 정의역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의역을 D라고 했을 때 이때 x의 범위는 어떤 것들을 모으냐? x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만 고려하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번은, 자, B번 우리가 레셔널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함수의 모양에서 보다시피 어떤 값에서
여기 지금 어떤 값에서 어떤 값으로 나누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런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숫자 개념을 배울 때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a분의 b라고 하는 분수의 형태에서 a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숫자가 있었어요. a는 나누어지는 수, 분모기 때문에 절대 0이 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0이라는 숫자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gx라고 하는 함수의 분모의 위치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x로 묶어내고 x 마이너스 1이 되고 그것이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x는 0이 돼서도 안 되고 x 마이너스 1이 0이 안 되려면 x가 1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x가 0이 되면 안 되고 x가 1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0과 1을 제외한 어떤 숫자는 모두 다 성립이 되겠죠. x가 0하고 1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축, 이렇게 축을 x라고 했을 때 0하고 1만 제외를 시켜보면 이렇게 빈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0과 1은 제외되었다. 그럼 0과 1을 제외한 모든 숫자들은 가능하니까 가능한 범위를 수직선상에서 이제 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0보다 작은 숫자는 다 가능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0과 1 사이에서도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1보다 큰 숫자 가능하죠. 그러니까 1보다 크지만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보다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엄청 커지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 기호를 표현하고 지금 중간에 넣은 요 기호는 집합 기호에서 합집합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다 더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집합 덩어리를 다 묶어놓은 전체를 우리가 정의역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차 함수부터 해서 2차 함수의 모양, 그리고 무리함수랑, 그리고 또 뭐 했죠? 유리함수. 이런 함수들의 모양하고 특징을 잘 살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잘 판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함수는 아주 뭐 기본 개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대학 수학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함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조금 더 보고 지금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함수들에 대해서 같이 보고 이 함수들의 성질들은 앞으로 점점 많은 성질들을 다 추가하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여기 이후의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